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연구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이행과 사이버 보안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연구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토익 75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각 분야별로 이공계열 또는 인문사회, 공학계열 등 관련 전공 학사와 석사, 박사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채용 공고인데요. 재외공관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건 사고 업무를 담당할 일반 행정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호주 체류 및 공관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요. 영어 사용에 능통하면서 한국 또는 호주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7월 말부터 근무하게 되는데요. 모집 기간은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포항시설관리공단에서 보디빌딩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국내외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포항에서 거주를 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다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소방학교의 연구직 공무원 채용 공고인데요. 소방 정보와 지식 통합 관리와 관련 빅데이터를 연구할 전자 분야 연구사와 소방 정책, 제도 연구 및 통계 분석과 현장 대응 장비 성능 평가를 담당할 산업 경영 분야의 연구사, 그리고 건축물 등 화재 안전 연구를 담당할 건축 분야의 연구사를 모집 중입니다. 각각 모집 중이고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업 스타트업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의 대표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아날로그 플러스의 박재흥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그 플러스 대표 박재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헬멧 사용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탄생한 신생 기업입니다. 네,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이름이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아날로그 플러스. 예. 예, 어떤 회사입니까? 예, 현재는 디지털 스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은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 시대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를 개발하자, 세상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네. 있고요. 아날로그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인간인데, 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디바이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헬멧 사용자를 위한 디바이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스키나 오토바이 등 레저 스포츠 등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의사소통이 좀 어렵죠. 그렇죠. 핸드폰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예.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디바이스가 어헤드인데요. 어헤드는 헬멧에 간편하게 부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 주변의 소리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핸즈프리 디바이스입니다. 네. 보통 좀 이어폰이나 좀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네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좀 택배 기사님들 많이 예, 좀 힘들어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께 상당히 좀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는데요. 네. 스키장에서 이제 슬로프를 내려오다 보면 서로가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헤어져서 내려오다 보면 핸드폰을 꺼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손이 너무 시렵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기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핸드폰 액정이 잘 터치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안전한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없을까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본인이 불편하셔서 네, 맞습니다. 만든 케이스. 예. 없구나, 내가 만들지 뭐 이런 예. 케이스죠. 네. 자, 기획 과정이 쉬울 것 같진 않은데요. 좀 네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되셨는지요? 네. 우선 스키장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스키 헬멧을 대상으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네. 그 기획된 제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스키장을 찾아봤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보기에는 얼키설키 조합하지만 네. 그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 스키장에 찾았습니다. 네. 그 스키장에서 이제 스키 매니아 분들에게 이제 시연을 하면서 들은 반응이 편리할 것 같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반응을 얻었고요. 우연히 그 스키장에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죠. 김동선 선수를 만나가지고 네.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오.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도 헬멧을 쓰는데 훈련 중에도 용이하지 않겠냐. 라고 네. 그런 좋은 반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획기적인 제품인 만큼 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품 개발에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스타트업이 이제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블루투스 칩셋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그 칩셋을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사용하려고 하면 비용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칩셋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텃세 같은 걸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소비하는 그 양은 많이 작고 네. 대기업 분들은 이제 굉장히 큰 물량을 소비하다 보니까 예. 저희한테는 이제 대응이 많이 느리고 이제 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좀 냉혹한 현실을 좀 예. 느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 아이디어를 이제 얻으시고 네. 개발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기획부터 이제 양산을 처음 시작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아까 드렸던 듯이 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양산하기 전까지는 개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2년 만에 오. 첫 양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뭐 거의 회사가 만들어진 것과 거의 같은 계획을 함께하는 계속 개발을 했죠. 뭐 그만큼 애정도 참 크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십니까? 저는 아날로그 플러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날로그 플러스의 어헤드라는 제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자, 앞서 뭐 스키장이나 자전거, 헬멧 사용하는 분들께 추천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스키나 네. 오토바이, 자전거, 레저 네. 스포츠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공사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헬멧을 네, 착용하시는데 그렇죠. 무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이런 무전기 대신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가지고 계신다면 네. 안전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요즘에 또 크레인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럼요. 그런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또 귀를 직접 막지 않고 네. 좀 독특한 방식으로 소리를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일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동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헬멧을 직접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마이크도 달려 있어서 네. 사람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좀 대부분들이 그럼 블루투스 그 이어폰과 크게 다른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우선 헬멧을 착용하고 있을 때 이어폰을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누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면 주변 소리도 다 들리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헤드셋보다 한층 더 안전이 강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실 때 이어폰을 사용하는 건 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네. 많이 확보가 된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제품이 있으면 어떤 제품이든 헬멧이든 네네. 다 그냥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어떤 헬멧이든 예를 들어 자전거 헬멧이든 네. 공사장 헬멧이든 스키 헬멧이든 오토바이 헬멧이든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차별화된 점이 아닌가 강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직접 듣질 않으니까 이 네네.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이 네네.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직접 저희 제품을 전시회나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잘 들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어헤드는 이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진동자를 헬멧에 장착해서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헬멧 자체가 안쪽이 이게 둥근 모양이다 보니까 소리가 발생이 되면 그 소리를 인지하는 양이 더 잘 들린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달리는 와중에서도 사용자의 목소리 전달이 잔될 수 있는 이유도 또 다시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빔포밍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오. 이 기술은 이제 윈드 노이즈를 비롯한 주변 소음을 좀 차단시켜주고 음성 시그널만을 깨끗하게 캡처해서 우와. 사용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품 완성하시고 네. 또 세상에 내놓기까지 예. 분명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글쎄요, 스키장에서의 고민만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땠습니까? 저희가 창업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큰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네. 이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하는 그런 벤처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네.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당선이 됐고 삼성전자 안에서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네. 개발 과정도 가질 수 있었고 오.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그런 많은 노하우들과 기술적인 멘토링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런 좋은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의 시간을 네. 개발 기간으로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스타트업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전에 회사에 계실 때와 네. 나왔을 때 막상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처음 창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처음에 독립해서 나왔을 때는 그 공간이라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얻어야 되는데 예.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임대료나 보증금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 1층에 공개된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 회의실에서 조금만 있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고 이제 좀 안정화가 돼가면서 이제 다른 사무실을 찾아볼까 하면서도 뭔가 이제 임대료를 아껴보자. 네.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힘들더라도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약 1년 동안을 예, 견뎠습니다. 1년을 버티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판교에 큰 창업존이라는 창업 공간을 네. 만들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응모를 해서 저렴한 비용에 이제 기회를 얻어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일단 상당히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요. 이 예, 예. 삼성전자, S전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장이고 예. 대기업이고 한데 그곳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다는 글쎄요, 주변에서 좀 어떠셨나요? 물론 많은 걱정을 하셨고 네. 초기에는 이제 가족분들도 그렇지만 네. 주변 지인분들도 다 많이 말리셨죠? 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 또한 또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이 기회는 흔치 않게 오는 거잖아요. 네.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서 전 자신 있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계획을 이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말씀드렸더니 또 응원을 해주시면서 네.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 있게 나와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나오셔서 이제 2년 정도가 됐는데 후회는 안 하십니까? 예, 아직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이요? 예. 네, 다행이네요. 예. 자, 회사원이었을 때와 지금 또 한 회사의 대표로 있을 때 분명히 많은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좀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환경도 많이 변했지만 네. 사람이라는 그런 주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주변 동료나 직장 상사, 후배분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챙기는 게 제 역할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물론 제 동료, 구성원들을 챙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회사의 대표분들, 그 회사의 직원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좀 그렇죠. 사람의 바운더리가 많이 예. 넓어졌고 그 바운더리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음.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물어볼 것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좋은 분들이 생긴 게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 이 시작이 이제 C랩 사내 벤처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따로 지원 받으신 부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일부에서 만나뵌 대표님은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스타트업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오. 정도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 유명 엑셀러레이터나 그다음에 전시회, 해외 전시회를 참여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이 거점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최근 뭐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을 직접 좀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지원책들이 좀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많이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모른다는 예.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단점들을 이제 그런 질문 사항들을 궁금한 사항들을 정부 지원이나 각지에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도움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비용들도 정부 과제 바우처 제도나 네. R&D 과제 같은 걸 이용한다면 그런 비용들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좀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많이들 좀 알아보시고 네.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는 사무실 얻기가 어려워서 회의실을 이용하실 만큼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의 개발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개발 기간이 끝나고 첫 양산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제품을 제가 직접 받아보았을 때 그 네. 기쁨이 정말 고생들이 묻어난 그 제품이라서 네. 정말 기뻤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말을 할 때 저희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이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고 실천할 때 네.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이뤄낼 때 스타트업을 좀 잘했다, 시작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는 지금 뭐 직원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은 5명이 오,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부 과제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인력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구직자분들께 회사 홍보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원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알겠습니다.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저희가 오늘 상당히 상반된 두 대표님께서 나오셨어요. 일부에서는 못 돼도 된다. 아, 인성이 안 좋아도 직무 네.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또 2부에 나오신 박재영 대표님께서는 네. 일단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각자 좀 오늘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날로그 플러스에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인재분들 오시면 좋겠다. 딱 선호하는 인재상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소통할 수 있고 열려 있고 깨어 있고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인재분들이 많이 연락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이 아날로그 플러스의 영상이 해외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회를 많이 가봤었는데요. 네. 해외 분들은 역시 국내 분들과 리액션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더 크고 좀 적극적인가요? 네. 저희 제품 특성상 이제 헬멧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국내 분들은 약간 머리가 망가지니까 주저주저 하시지만 아. 해외 분들은 이제 덜컥 쓰시고는 네. 또 음악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네. 춤부터 이렇게 추시는 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따왔는데요. 네. 그런 리액션이 다르다, 약간 좀 문화가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네. 이게 해외 분들이 그래서 저희 제품을 또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어헤드 정말 뭐 성장해 나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혹시 앞으로의 다른 제품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그리고 세상에 내놓고 나서 이 소비자분들이
저희 제품에 또 다른 점들을 좀 추가하면 어떻겠냐. 오. 예를 들면 뭐 헬멧에 이제 다른 브랜드의 그런 카메라를 장착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카메라를 넣어보면 어떻겠냐. 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의견들과 첫 번째 제품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저희만의 장점들을 네. 더 살려서 2차 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또 바로바로 또 행동으로 연결하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저의 희망사항인데요. 네. 잘 때 메이크업 지우는 기계 좀 만들어 주시면 예.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자들한테는.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창업이나 스타트업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창업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남들 혹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오고요. 힘듦과 지침은 일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한낱의 넋두리에 불과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시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건 내 것이고 이 일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즐겁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날로그 플러스의 박재흥 대표님과 2부에서 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